자, 먼저 시시각각 돌아가고 있는 우리 낸시 펠로시 언니의 행보를 우리가 또 추적을 안 해볼 수가 없네요. 네. 네, 어젯밤 10시에 대만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뉴스부터 볼까요? 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대만으로 가는 여객기는 통상 남중국해를 가로지르는 최단 노선으로 비행을 하는데요. 그런데 펠로시 의장이 탄 미 공군 비행기는 중국 군사시설이 있는 남중국해를 우회해서 필리핀 동부를 거쳐서 대만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 수송기를 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 항공기가 아니라 군대 수송기를 타고 왔는데 이제 물론 남중국해 피해서 지나온 것도 지나온 거지만 어마어마한 호의를 받았더라고. 전투기 8대, B-52 폭격기 3대 정도가 따라서 들어갔다. 그래서 그쪽 공항에 전부 이렇게 다 내려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만은 2급 군사 경계령이 내려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대포권 2죠. 그리고 2,000명 이상의 경찰 병력이 이 펠로시 호텔을 둘러 감싸서 지키고 있고요. 대만의 그 해병대, 그러니까 특작 부대들이 지금 이제 도시로 들어와 가지고 준전시 상태에 가까운 긴장 상태를 현재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펠로시 회장이 와갖고 무슨 얘기를 할지 여기에 이제 펠로시 의장의 입에 지금 그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내려갖고는 뭐 전통적인 우방 강화에 대한 얘기만 립 서비스를 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우리는 다 뒤집는다 라는 발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중국 측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중국 언론은 대만 독립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부정하는 얘기다 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찌 됐거나 이스라엘에서 대만을 오면서 군용기 이스라엘이요? 아니 그지.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대만을 오면서 군용기를 이용했다고 하는 거는 저 군용기를 어디서 탔을까요? 말레이시아에서 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말레이시아 안에 미군 군수송기가 내렸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 군수송기를 타고 남중국해를 피해서 필리핀 상공에서 돌아왔다고 하면 다른 국가들에 엄청난 민폐를 끼친 거예요. 아니 전투기에다가 폭격기까지 달고 우방 국가의 영공을 사실상 그저 B-52에 그 핵탄두도 달려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살벌한 비행기를 타고 이 아시아 우방국들의 머리 위를 지나쳐 간 거야. 중국의 승지를 안 긁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더라도 이게 뭔가 뽀대나게 가야 되는데 아니 너무 새가슴이 아니냐. 당당하게 남중국해 상공 위로 밑에 지키고 있는 구축함들 그냥 무시하고 중국 구축함들 무시하고 막 저쪽에서 경계 비행해서 들어올 수 있는 중국 공군기들 다 무시하고 이게 당당하게 뚫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한밤중 10시 반에 내린 것도 그렇고 몰래 이게 숨어 들어간 거 아니냐. 체면이 좀 깎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 전에 중국이 막 격추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사설로 내기도 하고. 쫄았어 할머니. 위험하잖아. 살만치 사신 분이 이렇게 이럴 때 한번 네. 딱 기세 한번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쟁하자는 소리잖아요 거의. 아니 대회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대만 해역들 둘러싸고 지금 중국 구축함들이 대만 영해 안에서 지금 해상 훈련을 하겠다고 그러고. 이거 좀 무서워요. 네. 그다음에 우리는 카디지만 쟤는 뭐라 그러냐. 아무튼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지금 전투기들이 계속해서 날아다니면서 대만을 협박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 갈 때까지 이거 하겠대요. 4일까지. 네. 그러니까 대만 국민들은 오히려 왜 왔니 그러고 막 반대 시위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대만 안에서도 지금 왜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중국 자극해갖고 상황 어렵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정계가蔡英원 총통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여론전일 테니까 어느 쪽에 맞는지는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TSMC 회장을 만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 증설을 논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기는. 뭐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뭐 증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 네. 저것만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안에 있는 반도체 공장만 생산되면 사실은 대만의 효용 가치가 완전 사라지게 됩니다. 네. 아마 낸시 펠로시에서 야, 이참에 그냥 방 빼. 대만 있지 말고 실리콘밸리나 이쪽으로 다 옮겨서 들어와 라고 제안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 게 대만을 위해서 방문한 것 같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국의 이익이란 낸시 펠로시를 바지 사장으로 세운 세력의 어떤 모종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사실 대만,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공식적으로 이거는 뭐 하나의 중국 원칙에 철저하게 부합하는 일이고 뭐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의장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뭐 낸시 펠로시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식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 후체적으로 일단 도착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부분이 아니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어떤 그 무력 시위라든지 중국의 어떤 레토릭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뭐 쫄지 않아 라는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펠로시가 도착하면서 바로 공항에서 성명을 발표함과 동시에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이 실렸어요. 내가 의원들을 이끌고 대만에 방문한 이유. 그 안에서 정말 적나라하게 중국이 뭘 잘못했고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인권 유린이 얼마나 엄청났고 뭐 그러면서 대만은 우리 뭐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 수호해야 되고 미국과 대만은 함께 갈 것이고 뭐 이런 식의 강경한 발언들이 쫙 그 기고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다 이거는 계획하에 간 거고 딱 동시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고문이 딱 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모종의 목적이 있어서 간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동의하는 게 이거는 낸시 펠로시가 바이든하고 했던 합의를 물리고 우리랑 다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즉 바이든 측 그러니까 경제 그룹들 이른바 월가를 중심으로 한 경제 세력들이 중국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가 오히려 우리 쪽하고도 합의가 돼야 돼. 그쪽 얘기만 듣고 가면 우리는 협조 못해. 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일종의 무력 시위를 했다고 봐져요. 문제는 여기서 중국이랑 미국이 더 강대강으로 나갈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 자, 낸시 펠로시를 수행해서 대만 해협에 들어왔다고 하는 B-52가 지금 현재 낸시 펠로시랑 같이 타이페이 공항에 내렸는지 아니면 이게 돌아서 군 기지로 돌아갔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안에 사실상 중국을 직격할 수 있는 핵시설이 들어온 거,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있다는 게 정론이라고 치면 사실 대만에 전술핵무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게 사실이라고 치면. 만일 요 부분이 확인돼가지고 이게 안 나가고 저기 계속 있다고 치면 이건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구도로 가는 거예요. 사실 저 자리에 있어서 떠서 쏘면 요격도 힘들거든, 너무 가까워가지고. 네. 어디를 쏘요? 어디를 쏴요? 먼저 이제 꼭 가르쳐줘야 되나? 네. 일단은 저기 그 댐에다 한 방 쏠 거고요. 어디 댐이라고 말 안 했다? 댐에다 한 방 쏠 거고요. 네. 네, 여러분 송 작가님은 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걸러 들으세요. 사천 쪽에 있는 핵기지에다가 한 방 쏠 거고요. 네. 베이징도 한 방 쏴주고 뭐 이런 거 일단 가능하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선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전선을 만들 수는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도 엄청 골치가 아파요. 근데 최근 들어 푸틴이 3일 전인가요? 그
굉장히 강력하게 절대 지구상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뜬금없이 강조를 했어요. 이 얘기는 푸틴이 나는 핵을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이 지금 읽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러한 기조 자체가 핵을 써서라도 절대 이제 미국의 무력 압력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공동 전선의 힘이라고 치면 지금 그 4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시진핑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서 이 동아시아 안보 환경, 외교 환경이 정말 최악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웬만하면 낸시 펠로시가 그냥 조용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용히? 네. 괜히 저러고 있다가 양안강에 불 붙어가지고 국지전이라도 나고 전쟁 터지게 되면 사실 이거는 자존심 싸움 돼버리거든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어떤 땅 놓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 국지전적인 모든 목적을 위해서 경제적 목적이나 이런 거 갖고 하는 싸움보다 이 국가적인 자존심 싸움이 돼버리면 이게 커지거든. 그래서 더 이상 외교적으로 낸시 펠로시가 도발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 왜? 시진핑이 이제 물러날 따위가 없어요. 다음 달이면 지금 자리가 바뀔지 어쩔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의 굴복했네 소리 들어가면서 지금 이 상황을 유화하게 넘기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지. 그러면 서로 막 중국은 미국 욕하고 미국은 중국 욕하면서 뭐 얻을 게 있나? 그냥 뭐 결과적으로 빵 터지게 되면 시진핑은 안보 위기인 게 쉽게 말해서 북풍 효과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강하고 쳐갖고 어떻게든 싸움이 붙잖아. 그럼 안에 있는 반대파들의 소리가 싹 죽어버리는 거야. 이 전쟁 상황인데 지금 시진핑 말고 누구 기댈 사람 있어? 근데 미국에서는 그 상황이 되면 최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만 끝났으면 좋겠고 이제 더 이상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왜? 본인들이 먹고 살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죠. 그렇죠. 고물가에다가 인플레이션에다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오죽하면은 민주당 지지자인데도 여론조사에서 나 공화당 뽑을 건데 중간선거에서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 공화당 이제 승리했다. 공화당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승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정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펠로시가 이런 식의 어떤 외교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미국 국민들은 관심 없는데 만약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아니 지금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저 할매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짜증나게?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잃을 게 없지만 중국은 그냥 꽝 부딪히면은 어쨌든 시진핑의 어떤 권위가 더 올라가는 거고 권력이 더 강화되는 거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쳐맞지 않아도 지금 상황에서 펠로시의 어떤 행보 자체가 미국 국민들한테는 밉상짓이다. 국민 밉상이다. 예.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한반도가 가장 연관돼서 봐야 될 반응은 북한의 반응이에요. 북한이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 뭐 사실 대만 방문이 북한에 뭔 관계가 있어 싶지만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동아시아 안보 위기, 내전 위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내전 간섭 행위다 그러면서 격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격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너무 좋다는 거지. 잘한다. 왜요? 그렇게 중국을 더 자극해야 중국이 북한한테 더 선심을 써줄 것 같거든. 그렇지. 자, 그러니까 더해. 그러면서 너 이제 한국 와서도 한 소리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자, 대만 방문을 내일까지 하고 우리나라로 온다고 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로 왔는데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 진표 오빠를 만나러 간다고 하죠. 네. 근데 문제는 대통령은 지금 휴가로 숨어 있고 아니 뭐 강남에 있으면서 뭐 그거를 휴가라고 안 만나?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니야? 네. 저 마스크 왜 벗었냐면 귀가 너무 아파서 너무 오랫동안 마스크를 지금 한 달 내내 거의 끼고 여기저기 다 끼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귀가 이쪽이 조금 아파가지고. 네.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 관련해가지고
외교장관 회의를 위해서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만나기 싫은 거야. 이 언니가 와서 뭔 소리를 하게 되면 바이든 눈치도 보이고 바이든이랑 한 약속도 있고 그래갖고 네. 그게 불편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니 강남에서 용산까지 뭐 17분 거리라며. 미국 서해 3위가 와서 한번 만나줄 말도 하잖아. 나 휴가야. 못 만난다 그래? 이야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뚱맞게 김진표 국회의장하고 만나가지고 내일이죠. 내일 만나서 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경제 협력 및 기후 위기 등의 현안을 놓고 50분간 회담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끼워넣기 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진표만 만나고 간다는 건 이럴 때 이제 명신 대통령께서 만나서 기념사진도 한 장 찍어주시고 언니 내가 안면 거상 잘하는데 하나 소개시켜 줄까? 이래서 좀 친분도 쌓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니 내가 동생이에요. 언니 내가 동생이니까 정말 가족처럼 편하게 말 놓게 이러면서 어떤 그 특유의 그 친화력과 외교를 그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 낸시 펠로시가 어떤 사람인데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할매가 명신이를 만난다고요? 안 만나줄래나? 말도 네. 되지도 아니면 않는 소리 일부러 하지 마세요. 휴가 갔을 때 낸시 펠로시가 온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래도 다 예정이 돼 있었는데 뭐 그래서 낸시 펠로시는 바로 환영받지 못할 것 같고요. 네. 뭐 국회의장을 만났는데 갑자기 뭐 한반도 문제를 얘기한다든지 북한 제재를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거 너무 생뚱맞기 때문에. 근데 낸시 펠로시가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가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의 움직임 자체가 외교적으로 또는 국가의 어떤 큰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덩어리들이 나올 건 그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장이잖아.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있는데 이 국회에 그것도 하원 국회의장이 와갖고 뭐 북한을 제재하겠다는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건 또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또 오바질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웬만하면 조용히 진표랑 차 한 잔 드시고 아니 근데 내각제 관련해서 이렇게 뜬금없는 거지. 대통령제 하고 있는 나라한테 저희 이제 곧 내각제 할 거예요 누나 이러면서 아니 근데 왜?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아니 그 바이든하고 기싸움 하는 것 같다니까. 그래서 이게 낸시 펠로시가 이러고 설치고 댕기면 댕길수록 바이든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느낌인 거고 우리가 늘 걱정했던 8월 8월 안에 이게 뭔 그 사단이 나지 않을까. 바이든의 신변에 바이든이 지금 따로 움직이는 게 하야를 하든 아니면 뭐 코로나로 뭐는 아무튼 네. 미국엔 번개탄이 없으니까 아무튼 뭐 신변에 큰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닌가 싶은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바이든이 죽어야 미국 민주당이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실제로 네. 아니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네. 그 권력이 죽어야 민주당이 산다고 그렇지, 간판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꿔야 민주당의 이 하반기 중간 선거에서 11월 중간 선거에서 그나마 선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지금 이대로 끌고 가면 그냥 6대4로 쥐어 터진다. 그리고 의회 권력하고 행정부 권력은 나뉘는 거예요. 어차피 의원들은 본인이 계속 선수를 유지하는 게 그리고 미국 하원들은 2년이잖아요. 그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단위로 계속 선거를 하는데 내가 일단 여기서 내 직업이 하원 의원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내 의원직을 뺏겨버리게 되면 그것도 바이든이 잘못해가지고 뺏겨버리게 되면 의원들 입장에서 열받는 거라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바이든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다. 바이든이 게다가 나 재선 나갈 건데 라고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바이든 인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뭘 했냐면 이것 봐라 나 알카에다 수장 죽였지롱.
이러면서 바이든이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하거든요. SK 투자 받았지롱. 그런 거. 투자 받았고 내가 수장 죽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이게 미국 내에서 먹히질 않아요. 지금 예전처럼.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쉽게 말하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민주당 하원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라고 인증샷 찍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네. 근데 경제를 말아먹은 거를 단기간에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패배는 자명한데 젖잘싸를 해야 되는 입장이 낸시 펠로시라 뭐라도 해야 된다. 뭐라도 지금 해야 되니까 저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좀만 하라고 대만 같은 데서는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일본 같은 데 가면 더더욱 환영받을 거 아니야. 그런 데 가서 설치시고 대만 한국에서는 조용히 입 닫고 그냥 지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 작가님이 대만 국민이라면 이민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어디로? 딴 데로 가야지. 갈 만한 데가 있나? 가게 대만 어디 있어? 떠나서? 대만보다 좀 낫다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 있었는데 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현재로서는 경이라서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대만은 어차피 중국으로 넘어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의 네. 문제인데 그렇다면 일단 대만에 있는 부자들부터 제가 봤을 때 먼저 나른다. 어디로 나르냐? 캐나다랑 미국이다. 예, 거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 홍콩인들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홍콩? 홍콩인들이. 홍콩인들도 이중국적으로 해서 많이 나갔잖아. 그래서 캐나다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대만인들 부자들, 특히 부자들 입장에서 뭐 서민들이야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만약 대만 부유층이라면 벌써부터 이제 재산 정리 들어가야죠. 들어가가지고 이제 캐나다라든지 미국 쪽으로 가야 돼요.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 대만과 정식 수교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오세요. 그렇지. 돈 싸들고 돈 우리나라로 싸들고 오세요. 자 기본적으로 500만 달러 이상 가지신 분들만 받아요 라고 하면서 영국하고 대만이 정식 수교를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뉴스도 현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만 돈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도 제일 먼저 도망간 애들이 기업인들이었어요.